강남 물난리가 대한민국 집값을 더욱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사 정욱입니다. 8월 9일 이 수도권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죠. 사망자까지 나오는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역 일대 침수의 원인이 강남역 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더 낮은 지대라서 그렇다라는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배수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재해냐, 예견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인재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지금 있습니다.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강남 지역 물난리를 이제 다뤘었는데요. 이 일대가 땅값, 집값 민감한 곳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침수가 발생하는 것을 이 집값 때문에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거죠. 결국에 미봉책으로 자꾸 이런 이제 침수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그냥 넘긴 것이 지난 8월 초에 큰 어떤 사건을 일으킨 것 아니냐,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식이면 이 일대의 참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자연재해, 더 빈도가 높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일대의 참사는 더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던 이 8월 9일 강남 일대의 침수 사태가 강남이 그렇게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좀 퍼지게 만들었고, 대한민국 주택시장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이죠. 똑똑한 한 채, 얼마나 많이들 시장이 가라앉을 때마다 부르짖습니까? 언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강남이라도 지키려는 그런 욕구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후의 보루인 강남 지역의 집값마저 하락하도록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산시장에서는 심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라는 건 무슨 정보전이거나 어떤 테크닉 싸움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심리를 누가 잘 읽고 심리를 이용하고 편향적인 심리를 잘 이기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만약에 주택시장이 상승기였으면 이번 강남 일대 그 침수 사태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일로 시장에 영향을 좀 작게 미치고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큰 하락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요, 이번 강남 침수 사태는 투자자들, 우리들의 이제 심리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거래가 거의 지금 실종 상태예요. 한 달에 몇십 건? 진짜 집을 절대적으로 안 살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경우 빼고는 조금이라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안 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 지역 물난리가 난 것은 주택시장, 집값 심리에 아주 저는 치명타가 됐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이해관계를 깊이 갖고 있는 연구소 또는 그런 전문가들은 또한 부동산 시장의 이해관계를 깊게 갖고 있는 언론들과 같이 입을 모아서 시장이 하락하거나 할 때 어떤 방어 논리로 늘 말하는 것이 바로 탄탄한 수요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구나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집을 살려는 수요는 늘 있기 때문에 라는 이제 논리를 강조를 하죠. 그런데 수요라는 것은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 그러니까 live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살 집의 개념과 투자를 위해서 살 집, buy라는 개념이 섞여 있는 개념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전문가라는 사람들, 연구소, 또 그 사람들의 발언을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언론들은 그런 리브냐 바이냐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수요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당연히 사람들이 집을 살려는 수요가 늘 고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바이, 즉 투자할 가치가 없다, 시기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이의 수요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브라는 건요, 꼭 집을 사지 않아도 대체제가 있잖아요. 뭐죠? 바로 전세, 월세.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보다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 다 집을 살
수요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랬으면 벌써 다 집을 더 많이 샀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의 비중은 계속해서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경제가 저성장을 하게 되면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값 상승의 기대가 낮아지면서 소유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세 월세 비중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투자할 어떤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집을 사는 수요가 아주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요새 같은 때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그야말로 실종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그런 이제 일부 전문가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수요는 고정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이 수요 중에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그 부분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세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시장이 막 무너진다. 그래서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더욱이 수요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남 물난리가 그렇게 위축되는 수요를 더 쪼그라들게 자극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강남은 원래 뻘밭이에요. 배수도 잘 안 되고 지대가 워낙 낮고 그런 곳을 개발해 놓은 겁니다. 안보상의 이유도 있고 강남 이남으로 서울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했던 데죠. 그러니 강남역이 겪고 있는 그런 배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침수 문제는 사실 이 지대가 주택지 또는 상업지로서 별로 이로운 어떤 지형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배수시설 잘하고 하면 얼마든지 어디든 인간들이 사는 도시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만 집값을 지키겠다는 그 알량한 마음에서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계속 못해온 인재의 모습과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기상이변이 더 잦아지는 문제로 인해서 이 강남 일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일대의 집값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하락 심리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적인 집값은 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전문가 말에 의하면요. 수증기를 대기 중에 있는 물통이다 말했을 때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오를 때마다 이 물통의 사이즈가 7%씩 증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집중호우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30-40%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강남 지역 큰일 났습니다. 더불어 강남이 상징하고 있던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 그동안 인구의 구조 때문에 집값이 장기적으로 약해질 거다라는 어떤 장기 전망은 늘 있어 왔는데 거기에 한 가지 큰 짐이 하나 더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당장의 집값보다 안전대책을 더 중시하는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이 투기의 대상이 돼서 누군가는 수백 채의 집을 갖고 있지만 평생을 바쳐도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모습도 빨리 개선이 되고 치유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